알고 보니까 우리 한국 남자아이들이 특히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대요. 청소년 때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화로 나타나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확 화내고, 그것이 일주일이 가도 안 없어지고 계속 2주 이상 이어지는 거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울증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잘 때가 있어요. 의욕이 없는 거죠. 뭔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 왜 우리 특히 한국 남자아이들이 우울증이 심각한가 하고 연구를 보니까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 한국 남자아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할까 하고 연구를 보니까 집에서 누구와 대화가 없다. 누구하고 대화가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빠 옆에 있으면요, 막 몸이 비틀려요. 옆에 앉아있는 것도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화법과 사회성, 문제 해결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아버지한테. 보세요.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면 할수록 아이는 두 가지를 덜 보인다는데, 하나는 폭력,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우울증이라는 게 떨어진다, 덜 보이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아이도 있죠. 난 죽어도 커서 우리 아빠처럼 안 될 거예요. 난 우리 아빠 너무 싫어요. 죽어도 저런 사람처럼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한 아이가 상담하고 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학교에서 늘 문제성인 거예요. 아니, 머리도 좋은데 공부 왜 안 해? 저 죽어도 안 해요. 왜? 제가 공부하면 아빠가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행복한 거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싫다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과 얘기하다 보면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부 자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이 너무 큰 거죠. 뭐뭐 해, 이런 것과. 아니면 나에게 관심 없다가 공부만 되면은 해! 잘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또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해도 책임 안 지는 아이들. 누가 먼저 그랬어요. 누가 그러니까 제가 이러죠. 자기 탓을 안 하고 남에게 계속 탓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아이들. 폭발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사람들과 잘 못 지내요. 잘 지낼 리가 없어요. 계속 폭발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계란 껍질 걷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걔를 피하게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언어와 행위가 폭력적이다. 툭하면 별것 아닌데도 확 폭력을 나타내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당연하게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존감도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아이와 시간 투자를 좀 하고 싶어요 하시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제가 경청의 자세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경청의 자세를 잘 하실 수 있다면, 저는 특히 긴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에 딱 한 번만 이 경청의 자세를 통해서 아이와 내 마음이 좀 연결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S는요, 솔러가 이니셜인데 S는 squarely라는 뜻이에요. square 하면은 뭐죠? 사각형인 거예요. 네. 그럼 저쪽에 계신 분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어깨와 제 어깨가 사각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해보세요 하면 어떠세요? 네, 설거지 할 게 너무 많아요. 얘기해봐. 듣고 있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돌려서 우리 아이의 어깨와 내 어깨가 정말 사각형이 되는지, 아버님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눈을 편안하게 마주칠 때도 언제 편안하게 마주칠 수 있냐면 쳐다보고 있을 때, 같은 방향일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S는 squarely, 사각형이 되고 있는지, 아이가 저기에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저기에 있어도 가능해요. 여기에 있어도 가능해요.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요, 고개를 너무 이렇게 하시면 공격적이에요. 강아지들도 깽깽거려요. 살짝 얘기해봐. 옆으로 살짝 돌리면 더 편해져요.
아빠가 듣고 싶은데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S. 그 다음에는 O예요. O는 뭘까요? 오픈 파스처. 오픈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상담 공부를 가르칠 때 팔도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안 돼요. 다리도 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먹도 꽉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다 오픈된 자세. 왜지요? 이게 초대하는 거거든요. 얘기해봐. 들어줄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 아이와 내 어깨가 사각형이 되고 내 자세도, 몸 자세도 편안하게 들어줄 자세가 돼 있다면 아이가 우리 아빠 왜 저러지?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또 보세요. L자는 lean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울이다. 몸으로 들어주시는, 경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MC를 잘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하세요. 한 번은 저희 앞에 그 탁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동안 이분이 건너오실 것처럼 경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30분이라는 그 시간이 5분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내가 하는 말들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의 저에게 다가올 정도로 경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반드시 그 인터뷰 하기 전에 혼자서 준비하면서 아, 요 말은 떼고 요거는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했던 거 다 나와버렸어요. 이게 바로 경청의 파워인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요즘 대화를 안 해요.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시는데요? 하고 여쭤보면 부모님 똑같으세요. 밥 먹었어? 숙제 맞니? 시험 잘 봤어? 이거는 yes, no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인 거예요. 쓸모없는 질문이에요.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질문은 조금 스톱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오늘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일은 없었니? 그러면 갑자기 이런 거. 그게 무엇이었을까? 아,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님들 특히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기 원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떻게 크셨나요? 아버지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어요? 아버지는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 있지 않았어요? 이런 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문하실 때 오픈된 질문. 오늘 한 가지만 다시 할 수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러면 아이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말을 이어가게 돼 있어요. 경청이 참 중요합니다. 몸으로 경청하는 거. 그리고 눈을 편안하게 마주치시는 거. 이러시면 이제 불편하죠. 하지만 편안하게. 아까 우리 한국 정통 문화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눈으로 알 수 있다. 정말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요즘은요,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아버지들이 놀이터로 많이 오세요. 놀이방도 많이 오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문제는 구석에서 뭐 하고 계시죠? 이러고 계세요. 아이와 눈 마주치면서 아, 이번에 좋았어. 내가 널 지켜봤더니 정말 열심히 하더라.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인게이지라고 하죠. 계속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냥 놀아주니까 2시간 동안 보냈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participate, 참여하시는 놀이. 이게 중요한 거죠. 편안하게 눈동자도 마주쳐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아이의 입술에 무슨 말이 나와도 relax. 그 대화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단정 지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하고는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아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해도 저 아빠 진짜 싫어요 할 때도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때는. 하지만 그때도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봐.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이 방식을 모르겠어. 날 좀 도와주지 않을래? 하고 릴렉스 된 거. 긴장하시고 하여튼 욱 먼저 하시다 보면은 이 아이가 이제 하려고 했던 말도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저런 대화 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런 문제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다.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좀 미안하긴 하니까 무조건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요즘은 안 먹히죠. 아버님, 아이가 그 이벤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이것도 바꿔놓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참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대화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풀잖아요. 그럼 그 안 좋은 이벤트의 기억이 바뀌어져요. 좋게. 그럼 그 나쁜 이벤트는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와 그때 대화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정말 노력은 하는데 참 쉽지 않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남자만 6명이었어. 내가 대화법을 몰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자녀로서는 우리 아버지가 저런 게 있으셨구나.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다 남자들이랑 학교를 다녔어. 그런 다음에 보니까 또 군대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몰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부터 대화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안 좋은 기억에 대한 것을 바꿔놓는 거. 1년이 지났어도 도움이 돼요. 한 아이는 3살 때 부모님이 이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그 어리니까 뭐 모르겠지 하신 거예요. 요즘 아이들 다 영재예요. 다 너무 똑똑해요. 그 충격과 아직까지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됐어요.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부모님한테 사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진지하고 정말 그때 너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갑자기 너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낀 그 상황이 완전 변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아버님께서 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고 힐링이 왔다라는 거죠. 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다시 지난 이벤트에 대한 기억을 바꿔놓는 거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 거예요. 네, 또 한번 보실게요. 아버지들 마음속에 있는 3가지 정말 잘못된 환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남을 위한 환상들이에요. 내가 바쁜 것은 다 가족들을 위해서야.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하려면 내가 더 바쁘게 살아야 돼 하시는 아버님들 참 많으세요. 그 마음밭은 참 좋은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 보실까요? 또 어떤 환상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내가 바쁘지만 언젠간 꼭 여유가 있을 때 해줄 거야. 근데 지금껏 안 해주시면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 왜 제가 그런 대로 아버지란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해줄게. 아이는 평생 아이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많이 없으셔도 돼요. 일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세요? 우리 사회는 참 바쁜 사회예요. 하지만 하루에 5분이라도 솔로 자세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우리 아이 요 5분이라도 내가 5분 100%를 아이에게 투자를 하시고 특히 책을 읽어주시면서 아니면은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집안일도 좀 도우셔야 돼요. 아이가 화장실 청소 한번 안 해본 아이가 있다면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언젠간 이 아이 나가서 혼자 해야 되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아버지와 좀 같이 하시면 여러 가지를 같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거가 됩니다. 네, 하루에 딱 한 번 솔로 자세 한번 해보실까요? 솔로 자세. Squarely, open, 그 다음에 lean, eye contact 하고 제일 중요한 relax. 네, 또 경청 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